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주, 운세, 운명 여러 가지가 많이 따랐지만은 앞으로는 최고의 우리가 관심 분야가 아마 이거일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아이 사랑, 엄마 멘토링 레포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회는 복잡해지게 되고 첨단 분야들이 엄청나게 넓혀지면서 부모들도 아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원만하게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그다음에 성격적인 문제로도 일어났고 성적인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가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야도 있고 엄마 아버지가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는 엄마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크게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남편이 사회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엄마는 크게 두 가지고 엄마보다는 아이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이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하는 분야가 두 번째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운세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엄마도 이제 아기들이 성장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집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부 문제로 우리는 자영업 분야가 되겠죠. 자영업 분야가 아니라면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나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러면 잘 키우려고 하게 되면 아이의 특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이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죠? 그동안은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 애기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남편을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분야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결혼 멘토링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진로를 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어떤 재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무런 대응책 없이 남이 한다고 해서 옆집에서 한다고 해서 친구가 한다고 해서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개별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고 성격적으로 재능으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집단화 교육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멘토는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으면 아기를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아기를 잘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 멘토링 레포트에는 아이의 사주와 엄마의 사주가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엄마를 알아야 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아이만 안다고 해서 엄마는 자기 생각대로 주장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보게 되게 되면 엄마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엄마 말이라면 듣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자 하면 아기가 귀찮아 하기도 하고 아기가 가자고 하면 엄마가 귀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적절히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멘토링 레포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일반 가정에
애기들이 남자 애기, 여자 애기 둘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나 보자고요. 모두가 엄마를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엄마를 싫어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아빠를 더 좋아하게 되고 어떤 아이는 엄마를 더 좋아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사리에는 우리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운명도 있지만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강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함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는 어떤 타입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만 받아들일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엄마 생각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게 되면 아이는 반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아이를 반발을 하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욕설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채찍도 들고 이것만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기인데 모든 것을 다 해주라는데 애기가 싫어하는 것도 옆집에서 산다고 애기가 싫어한 것까지 다 똑같이 시키려고 한다. 그거 참말로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애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옆집 아이와 특성도 다르고 엄마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이것을 키워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는 가장 큰 지렛대는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멘토링을 하는 이 레포트는 엄마가 멘토가 되는 겁니다. 멘토라는 것은 어떻게 아기를 잘 키울 수 올바르게 잘 키울 수 있고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키우는 대상자가 멘토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멘토라고 하게 되게 되면 참 위대한 과학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존적으로 멘토 하게 되면 잘된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멘토로 삼는다. 아기가 생각해 보자고요. 저 훌륭한 사람이 과학을 한다고 하면 과학자라고 하나 보자고요. 멘토가 과학자라고 하는데 나는 과학은 싫고 나는 예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노래하는 게 좋은데 과학자를 멘토로 삼으면 되겠나? 안 되겠죠. 내가 노래를 잘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연예인들을 멘토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노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지 그런 다른 특기가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멘토라면 안 되겠죠. 자, 요즘 와서 아기들은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인데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연예계 계통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연예계 계통에도 자, 엄마가 피아노를 열심히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했다고 했을 때 자식인들은 어떻게 피아노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시켜갖고 성공을 이루려 그러면 그 아이가 피아노에 재능이 많다고 하게 되면 성공을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엄마가 멘토링을 해 나간다면 아이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올바로 가겠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애기가 공부가 잘 안 되는 타입으로 다른 재능이 뛰어나서 공부는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자꾸 엄마가 공부만 강요시키면 이것이 올바른 멘토링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엄마 멘토링 레포트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엄마 욕심과 욕구, 그 다음에 엄마가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특성을 잘 살려주면서 이 아이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멘토링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를 우리가 심도 있게 18년 동안 그동안 연구해 왔던 수리 사주와 수리 심리학과, 숫자 운세와 숫자 인연법, 그 다음에 신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이것을 풀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하면요. 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아이의
일단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가 어떤 아이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엄마 멘토링 계획에는 아이의 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이라면 사람이 사는 전생이 아니라고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구성하고 있는 영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생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가면 좋을 것이라는 인생의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연들하고 마주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생 이야기다. 자, 그런데 아기를 잘 키우고 아기를 멘토링을 잘 하려면 엄마도 알아야 되겠죠.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성격이 급한지 너무 비교를 많이 하든지 이렇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게 되게 되면 요즘 거래에 와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옆집 아이는 어떻다, 옆집 아이는 노래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니까 니도 잘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니도 공부를 잘하고 책상에만 앉아있어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다. 옆집 아이는 노래를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니 니도 따라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멘토링,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의 성성이 어떻고, 엄마의 성격은 어떻고, 엄마의 숙명은 어떻고, 엄마가 가야 될 길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알아야만이 아기를 잘 멘토링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기의 이 탄생과 엄마의 그 품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엄마와 멘토링이, 엄마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이의 궁합을 맞춰봐야 됩니다. 자, 운적으로도 궁합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궁합도 해야 되고, 엄마가 이 멘토링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엄마가 멘토링 하는 것이 거부감을 느낄 것인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엄마와 아기가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있다면 엄마가 멘토링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만 멘토링을 해야 되겠나? 아니죠. 엄마는 필요한 분야에서는 아빠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맘 멘토링 TV라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지금 엄마만 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다. 지금 이 사회는 엄마 아빠가 사회적 일을 활동을 많이 하고 직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가 될 것이고,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들 딸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뭐 아침에 우리 유치원에도 보내고 우리가 공부하러 또 보내고 이런 도움을 주는데, 그 단순하게 아기가 하는 일을 그것만 한다고 하면, 심부름꾼 역할을 한다면 아기가 멘토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기 거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내용들, 아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도 천념결비 해가지고 아기를 절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못 맡기는 사람도 있죠. 못 믿어서 못 맡기기도 있고.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엄마의 잘못일까 아기의 잘못일까 아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혼한 사람도 이혼할 경우에 성격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갖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 아기는 어떻게,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빠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술죠.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애기들 버릇 없다고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지? 애기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타입이다. 그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버릇 없다 이렇게 키운다, 버릇 없이 키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애기의 사랑이 엄마 멘토링에서 엄마의 억압에 못 이기는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막 힘을 북 뜯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멘토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서 어린 양 부리고 용감해지고 막 이런데 엄마의 잔소리를 조금 듣더라도 이것을 만회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애기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멘토링 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엄마 아빠의 궁합에는 우리가 총 6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엄마가 가학이라든지 전람회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자꾸 하고 애기인데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애기는 싫다 이거죠. 엄마하고 가기가 싫다 이거죠. 아빠가 가족하면 가겠는데 엄마가 가기 싫다. 이럴 경우에 억지로 애기를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겠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유도해 가야 되겠나? 그러면 아빠가 좋아한다면 엄마 아빠가 항상 같이 갈 때 그런 데 가는 거, 엄마가 혼자서 가는 거는 지양을 하고, 이런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는 감성궁합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빚쟁이 궁합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엄마인데 빚을 받으러 온 아이인데 자꾸 엄마는 애기가 잘해야 된다고 빚 갚아라고 억지 쓴다면 이 아이가 엄마인데 순수하게 잘 따르겠나 이거죠. 안 따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풀어난 것이 엄마 아이 궁합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이러면 아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로 멘토링 하는 과정입니다. 멘토링 하는 것은 우리가 운세 멘토링이 있습니다. 아기가 운이 나쁠 때는 뭘 하는 것도 엄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일만 하다 보면 사건을 치게 될 것이고 다치기도 할 것이고 엄마야 못마땅하게 될 거다. 운이 나빠서 그러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아기가 원래 용감하고 성질이 급하고 개팍하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가 당연히 자기 이 타고난 품성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것을 자꾸 잘못했다고 강요하고 억지하고 욕하고 잔소리하고 하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점점 더 쌓이고 깊어지게 되게 되면 아기가 어떻게 이 병적으로 치발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는데 이게 왜 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데리고 우리가 심리치료하고 정신과 치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아이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타고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병으로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습관을 시켜요. 습관. 그러면 어떻게 이 습관을 시켜갖고 이것을 누구뜨리고 이것을 순수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 1 멘토링이다. 여기는 운세 멘토링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1 멘토링이다. 자, 우리 아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날일까 나쁜 날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꼭 가기 싫은 날, 밖에 나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날에는 일이 터지게 돼 있다. 그죠? 애기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러면 애기에 대해서 엄마가 상상이 하게 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조심해야 될 때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노는 거고, 그죠? 밖에 나가야 될 때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함께 가줘야 되는 거다. 이것이 1 멘토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운의 숫자와 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애기들도 우리는 말로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애기가 옷을 다 엄마는 좋다고 비싼 명품이다 해가지고 떡 입혀놨는데 다른 아이들이 야 이거 뭐 이런 옷이 시원찮은 색깔이 이렇게 어울리지도 안 하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답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무리 명품이라도 내 몸에 내 아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색상은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아이가 아무 명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어울리는 거, 이 아이가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친구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색상으로 입혀 보내는 거야. 같이 놀 때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운세라는 것이 있다. 자, 여러분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살잖아요. 애기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엄마가 핸드폰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이 번호가 무한정 계속 그 한 번호가 지인데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지? 성장해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숫자에는 우리가 운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 사주에 맞는 필요한 용도에도 필요한 그런 번호를 엄마가 만들어 준다면 애기인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건성건성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아주 면밀히 알고자 하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아예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넘집에서 이런 말, 옆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로 가면 엄마는 나중에 멘토링으로서는 빵점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운세를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운이 좋은 아이들은, 우리가 보면 초년, 중년, 말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27살까지를 초년이래요. 그렇게 결혼하기 이전까지, 이 멘토링은 결혼하기 이전까지 멘토링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할 것이 별로 많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힐링편이 있습니다. 또, 자, 힐링편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어릴 때 운이 안 좋아 갖고 삼재풍이 있다. 그러면 엄마의 힘으로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 조금 낫고 불편한 거 없다면 애기들은 이 삼재라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 건강상의 이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가정이 좀 불편한 아이들은 결손 가정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엄마가 무관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이 삼재가, 지 운도 나쁘고 삼재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다친다든지 하는 일을 못한다든지 공부를 손을 나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게 되면 엄마인데는 정말로 좋은 멘토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힐링 멘토링입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누구나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를 한다. 그치? 스트레스 하면 건강도 좋고, 스트레스 하면 몸도 좋아지고. 근데 스트레스가 언제 오는지 알아야지. 무엇이 스트레스인지 알아야지.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형의 그걸로 무조건 다, 애매모호하면 무조건 스트레스로 치부하고, 집에 들어박혀 갖고 조금 심적으로 이렇다가 무조건 우울적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을 때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아이가 있다면, 운이 나쁠 때 스트레스를 많이 사는 아이 있어요. 그러면 운이 안 좋을 때 스트레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욕구 불만 측에 많이 속하겠죠. 운이 좋은 데는 자기대로 이렇게 펼치지 못해 갖고 펼치지 못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나.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가, 이 아이가 언제 스트레스가 오는지 알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운이 좋아가고 공부가 잘 될 때 스트레스 오게 되면, 공부가 학교 가니까 내가 공부가 너무 잘 되니까 학교 가니까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고, 공부 못 하는 아이, 운이 나빠가 공부가 안 될 때는 공부가 재미없어서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엄마가 안다면 애기 다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장애다. 자, 타고날 때
우리가 그런 엄마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이면 장애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타고날 때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아무런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미리미리 어떻게 바꿔야 줄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소리는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엄마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반항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 엄마 말은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노는 수밖에 없어. 성장해가면. 자, 이럴 때 우리는 엄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격적인 장애. 자, 예를 들면 성격이 급한 아이가 니 신중해라 막 깨고 한다 그지? 말 하다 보면 막 깨보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엄마는 니 성질 더럽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아이 타고나기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나? 미리 그것을 알고 습관화 시켜야 된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이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일 할 때는 조심해서 한 번 더 조심해서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고 이런 것을 미리 어릴 때부터 습성화 시켜야 이 평탄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체질 장애라는 거다. 자, 아이들이 우리가 크게 불리게 되게 되면 유전적 특성을 한 3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습성이 한 30% 건강에 30% 정도 차지하고 먹는 것에 한 30% 정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적 특성 있는 사람인데 식이요법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전적 있는 것은 유전적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배제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습성이 문제라는 것은 아직까지 습성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식이성 체질이 아니라면 먹는 것에 엄마가 제동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이성 체질이 아니면 그냥 먹게 놔두는 거예요. 과자 좋아하면 과자 먹고 무조건 설탕이 들어있으면 나쁘고 인스턴트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이런 잘못된 사고를 하고 아기를 키우면 안 돼요. 아기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커야 돼요. 그래야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감정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장애는 상대가 있으면 표출하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사람 보게 되면 나 기분 안 좋아. 저 사람 만나는 건 싫어. 이런 게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러 가고 싶어. 이런 것이 엄마와 자식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내인때 방 안에 들어오는 거 싫어. 이렇게 논다 이 말이에요. 그지? 엄마가 말하는 게 나 싫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 봐야 되겠어요? 이 멘토링 레포트를 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장애가 있다. 근심장애. 이 근심장애가 중요한 거는 애기들 때, 어린 애기일 때는 우리가 우는 것이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우는 것이 애기들이 많이 운다고 가정했을 때 욕구 불만이고 무조건 욕구 불만을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는 방법에 따라서 이 아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가 좀 크다 보게 되면 화가 열받쳐 갖고 우는 아이, 오줌을 질질 싸면서도 우는 아이, 그 다음에 원활히 열받아 갖고 우는 아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우는 거라든지 이런 습성에 따라서 이 아이의 근심을 벗겨줘야만이 나중에 우울증도 안 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죠. 지금 정신과가 지금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면 이 애기들 정신과 보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신과 치료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미리미리 막아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새 와서 젊은 사람들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너무 밀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태아부터 이렇게 종교를 믿다 보게 되게 되면 이 신적 문제가 엄청나게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병이죠. 신병. 신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빙의도 있고 신병도 있고 신기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애기들인데 좀 징조가 나타난다면 미리 예방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귀신병을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제? 이런 증상이 엄마가 파기됐다 하면 엄마는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대응책을 필요할 겁니다. 얼마나 자식이 소중하면 지금 자식이 있어봐야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는데 이거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누구 말따나 귀신을 부정할지는 모르지만 그거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이 엄청난데 그거는 부정한다는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 귀신병인지도 몰라요. 너무 부정하는 것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날 때는 별 그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아기 때, 그지? 한 3살, 4살 때부터는 중요한 역할이다. 엄마만 필요한 게 아니다. 아기를 알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기에 대해서 필요할 때가 있고 아빠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참 바빠요. 아기도 키워야 되고 아빠가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에서 출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그러다 보면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일을 해야 되잖아. 엄마도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원활히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모르고 키우게 되게 되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엄마와 아기는 무조건 싸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얼마나 친한 아이도 많고 그 많은 거예요. 그러면 친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와 궁합이 좋아갖고 친한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가. 그런데 궁합이 안 좋아갖고 이런 아이는 정말로 엄마가 정성껏 멘토링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이것이 결혼하자는 게. 결혼을 또 하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리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할 확률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한 번 실패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게 아주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일을 안 겪어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진짜 천생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큰 마지막 역할 아니겠어요? 그죠? 대학까지는 성장하고 크고 공부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대학까지 가는 것까지는 엄마가 하지만 마지막 남은 관문은 이 아이들이 배필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까지가 엄마의 몫이라는 거다.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부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멘토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멘토링을 해줘야 되겠죠, 엄마가.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앞에 다가오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서 상담하고 어디 가서 질문하고 밤새도록 전화비 들어가면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 내가 대처를 해갖고 이 대처하는데도 아주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내가 엄마로서 결정을 못할 때 그때는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기들 멘토링 하는 데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아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 사랑 엄마 멘토링 레포트, 이거 한 80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80페이지 정도 돼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멘토링 하는 방법이 이게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남편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남편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남편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갖고 또 어디 휩쓸려 갖고 또 실패하고 돈 떼고 투자하다가 망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기 때는 이거 하고 남편 또 이렇게 남편의 평생 힐링 카운셀러를 보면서 남편도 우리가 멘토링 해 갈 수 있는 거, 협조해 갈 수 있는 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길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이것이 이어지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면 내 거를 해야 되겠죠.
내거 하는 거는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사회에 진출을 할 거,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운이 좋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 것도 이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멘토링 레포트는 이 강분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월달부터는 정규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서 맘 멘토링, 맘 멘토링 TV에서 제 보적 할아버지를 할배맘이라고 내가 핸들을 정해놨어요. 할배맘. 그래서 저도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와중에 할배맘하고 아이를 위한 멘토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엄마 멘토링하고 할배맘은 할아버지가 멘토링 하는 조언을 하는 그런 TV를 유튜버 채널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에서 보석 수리 사주 말고 핸들에서 맘 멘토링 TV라고 이름은 정해놨습니다. 나중에 내가 차근차근히 그 자료를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원하면서 애기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궁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엄마 멘토링 레포트에는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사주가 필요하고 애기의 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겠죠. 애기도 다르고 엄마도 다르니 이거 한 권 만들기에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한 권 만들기가 그래서 보통 한 10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일반 우리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이 한 권을 만들어 갖고 배포하는데 저희들이 한 50만 원 받으려고 그래요. 모르지, 다음에는 10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 한 50만 원에서 우리가 받고, 이 자료는 누가 소개를 했다 손 치더라도 엄마인데는 우체국 등기로 배달되도록, 이거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누설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건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그거는 전부 내 책임이니까, 그지?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청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 등기로만 이것이 배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맘 멘토링 TV에서 할배맘하고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방법을 한번 궁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맘 멘토링 TV를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니 봅시다. 저는 사주 운세 상담하고 이런 거는 별 풀기는 풀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미래의 꿈을 짊어지고 가는 아이를 엄마가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인원하도록 하게요. 고맙습니다.